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엠노가 그 SDS 자회사가 된 이후로 3년째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마지막 세션에 배치를 해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힘들긴 한데 마지막 세션이 하이라이트라고 좀 생각해서 배치하신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에이전틱 AI를 활용한 기업 구매 진화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진화가 덜 됐습니다. 이제 막 시작인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내년도 예산 작업 때문에 고객사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는데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고객사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에이전틱 AI를 포함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에이전틱 AI를 할 건데 뭘 할지는 모르세요. 일단은 에이전틱 AI를 할 거야. 근데 얼마야? 이제 이게 첫 번째 질문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잡아야 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뭘 할지는 잡혀지지 않은 약간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내년에 저 프로젝트 어떻게 할까 이제 좀 고민스러운 약간 행복한 고민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 그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가 좀 알아야지 거기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이 현업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겠습니까? 구매 실제 현업, 네. 그러면 IT 담당하시는 분들, 네, 적당하게 반반 섞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섞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 뭐 에이전틱 AI의 뭐 어떤 에이전틱 AI 관련된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 엠노가 생각하는 에이전틱 AI가 뭔지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에이전틱 AI 아키텍처는 뭔지 그리고 몇 가지 유즈 케이스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로드맵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한 2, 3분 정도의 동영상이 있어서 실제 돌아가는 유즈 케이스를 좀 시연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AI가 이제 그 구매 시스템의 접목이 되고 나서 그 발전해온 상황을 보면 첫 번째는 전통적인 AI였습니다. 뭐 머신러닝을 통해서 뭔가를 예측하거나 뭐 분류하거나 하는 전통적인 이제 AI가 접목이 됐다고 하면 두 번째는 생성형 AI, 그러니까 LLM이 그 출현을 하면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뭔가 업무의 효율성을 좀 담보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올해부터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에이전틱 AI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AI나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저희가 생각하는 에이전틱 AI의 가장 큰 차이는 업무 자율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매 솔루션에도 향후의 방향성 자체는 사용자가 기존에 일일이 데이터를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버튼을 클릭하면서 수작업을 했던 업무 자체를 자율화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에이전틱 AI 아키텍처인데요. 이 자료는 다 아마 저희가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어쨌든 구매 솔루션 SRM이라고 하는 본체가 있고 그 SRM 솔루션 내에 에이전틱 AI를 접목하기 위해서 어떤 구성 요소가 필요해라는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이 필요한 것들은 어쨌든 사용자들은 내가 SRM을 사용을 할 때 챗봇이라는 UI를 통해서 뭔가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컨셉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특정 업무를 하면서 뭐 계약서에 대한 뭐 검토를 해달라든가 아니면 공고문을 생성해달라든가 이런 화면 내에서 뭔가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뭔가 오토메이션 UI, 그러니까 내가 개입하지 않고 SRM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여서 뭔가 업무를 수행하는 약간 이런 컨셉이 있을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뒷단에서 이제 어떤 구성 요소들이 필요할까를 보면 당연히 LLM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LLM은 사실은 저희 같은 솔루션 벤더의 영역은 아닙니다. LLM은 또 저희가 이제 만나뵈는 모든 고객사마다 상황이 다 틀립니다. 어떤 고객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커머셜한 LLM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 하는 경우는 이제 커머셜한 LLM을 붙여드리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LLM 옵스를 구축을 했고 전사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 특정 옵소스 모델을 써라고 하면 그 옵소스 모델을 이제 붙어지는 약간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희 솔루션 내에서는 어떤 LLM 환경이든 간에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이제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RAG, 그러니까 뭐 문서라든가 데이터 기반으로 질의할 수 있는 RAG를 그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컨트롤하기 위한 프롬프팅 매니지먼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틱 AI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에이전트 빌더입니다. 이 에이전트 빌더는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결국에는 개발자들이 큰 고민 없이 얼마나 빠르게 에이전트를 잘 만들어서 사용자 환경에 접목할 수 있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저희 솔루션 업체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이전트 빌더라는 걸 통해서 에이전트를 빠르게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게 하자. 이게 아이디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MCP입니다. MCP도 뒤에 좀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에이전틱 AI에 약간 봉인이 해제된 느낌이 이 MCP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MCP가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에이전틱 AI를 이렇게 활발하게 뭔가 저희가 구현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좀 그
그 고민이 들 정도로 MCP는 이 에이전틱 AI를 구현함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MCP를 모르시는 이제 현업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쉽게 좀 설명드리면 LLM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LLM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챗GPT는 저희가 질문하는 질문에 답변을 잘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업 내 데이터라든가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실질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RAG나 이런 걸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기업 데이터를 부어서 색인을 해서 검색을 하고 이제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게 되는데 거기다가 좀 더 기름을 분 게 이 MCP입니다. MCP는 기업 내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트랜잭션 데이터들, 여러분 SRM이 됐든 SCM이 됐든 ERP가 됐든 기업 내에 존재하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 또는 외부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준화된 API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SRM에 있는 굉장히 수천 개에 해당하는 API를 MCP 형태로 표준화해서 만들게 되면 이 LLM은 그 MCP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굉장히 기업 내 다양한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MCP 자체는 에이전틱 AI를 구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까 이제 요 앞에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이제 UI의 패턴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썼던 패턴이 요 챗봇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접근하는 컨셉은 사용자들 챗봇에 들어오면 이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에이전트 카탈로그를 이제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카탈로그를 통해서 실제 내가 권한이 있는 에이전트를 선택을 해서 실제 그 에이전트를 선택하고 이제 질문하는 약간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인 챗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패턴은 이런 식으로 특정 업무 화면에 붙어서 RFX 공고물 생성해줘라고 하는 이런 명령에 따라서 공고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약간 이런 패턴이 이제 인베디드 UI 패턴이고요. 세 번째는 좀 이따 이제 동영상에도 나올 텐데 RFX 오토메이션 컨셉입니다. 이건 저희가 시연 때문에 이제 이런 UX를 구성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구매 담당자가 있는데 무코드 PR이 나왔습니다. 텍스트 형태로 뭔가 PR이 구매 요청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제 판단을 하고 업무를 한다고 하면 이 구매 요청을 봤더니 이건 품목 코드가 없네. 그러면 이게 유사한 우리 품목 코드 있는 품목이 뭐지? 이제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그럼 이 품목 가지고 구매를 진행했던 과거의 레퍼런스가 뭐지를 또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이제 신규 RFX를 작성해서 이제 입찰이나 견적을 진행을 하시죠. 이제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루틴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자동화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제 구현을 해놓고 에이전트가 그 역할을 시키게 되면 실제 단계적으로 보면 실제 이게 이제 액션들이 시행되는 건데 첫 번째가 알아서 PR이 넘어오는 순간에 유사 아이템을 찾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머신러닝 API를 연결을 하는 거고요. MCP를 통해서 머신러닝 API를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 아이템을 찾은 다음에 그 아이템을 가지고 레퍼런스 RFX를 찾고 그 다음에 RFX 생성하는 과정 자체를 저희가 일일이 로직을 짜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수행하는 게 이제 에이전틱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SRM 내에서 흘러가는 모든 프로세스들 사용자가 실제 루틴하게 한 업무 자체는 다 에이전트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에이전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에이전트, 요게 이제 에이전트고요. 요 에이전트가 돌아가려면 크게 세 가지 필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생각하는 머리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에이전트라는 거는 그 용어적으로 보면 뭔가 대행하는 대리자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이제 업무를 하는 걸 패턴 생각해 보시면 뭔가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를 취합을 하고 그 정보로부터 내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취할 액션을 결정한 다음에 이제 액션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사람이 하는 패턴이잖아요. 에이전트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에다가는 LLM을 붙여줍니다. 추론할 수 있는 LLM 모듈을 붙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양한 내외부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툴이라든가 MCP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런 도구를 통해서 빠르게 에이전트가 정보에 접근해서 필요한 정보를 취사 선택한 다음에 분석하고 다음 액션을 실행하는 것도 MCP를 통해서 실행하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챗봇에서 일단 내가 했던 대화를 기억을 하거나 아니면 에이전트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행위들을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메모리를 꽂아주면 내가 했던 과거 이력 기반으로 뭔가 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LLM, 툴 또는 MCP 또는 메모리 이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개발자들이 이런 에이전트 하나 만들 때 일일이 다 개발 코딩을 하면서 이제 개발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이제 컨셉은 그냥 개발자는 에이전트 생성하고 여기다가 필요한 LLM 연결시켜주고 이 에이전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필요한 정보에 접근 가능한 MCP들을 쭉 여러 연결시켜 놓게 되면 알아서 에이전트가 나머진 모든 걸 다 해주는 약간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심플한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구성 요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LLM 같은 경우도 기업마다 이제 환경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솔루션 벤더 입장에서는 하나의 LLM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환경에 맞춰서 여러 개 그 LLM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이 있어야 되고, 툴 같은 경우는 사실 MCP가 나오기 전에 그 내외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그 API 접근 방식이었는데, MCP가 나오면서 사실 툴 콜링은 이제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존재하던 툴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또는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은 여러 다양한 MCP를 연결해서 에이전트에게 내외부 정보 접근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내가 했던 행위들을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 기능들, 이런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에이전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CP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실제 저희 SRM 솔루션 내, K덴시아 솔루션 내에다가 굉장히 다양한 MCP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보면 사실 저희 SRM 내에는 한 수천 개의 API가 있습니다. 그 API를 다 MCP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R과 관련된 MCP, RFX와 관련된 MCP, 컨택트와 관련된 MCP, 뭐 리스크 관련된 MCP, 공급사 관련된 MCP, 굉장히 다양한 주의 MCP를 만들어 놓고 이 LLM들이 이 MCP를 통해서 내부 정보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힘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사내 파트너 시스템의 MCP를 또 쓸 수도 있습니다. 이 MCP라는 거는 마지막에는 P가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이라는 개념 자체가 표준화된 통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SRM, 저희 솔루션이 만든 MCP가 아니더라도 뭐 ERP에서 만든 MCP가 됐든 PLM이 만든 MCP가 됐든 SCM이 만든 MCP가 됐든 다 상호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MCP를 다른 시스템에 가져다 쓸 수도 있고, 다른 시스템에서 만든 MCP도 저희가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사적으로 보면 중앙에서 뭔가 에이전트를 잘 만들면 그 에이전트는 사실 전사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넘나들면서 뭔가 판단, 정보를 취득하고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에이전트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위에 있는 MCP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다양한 그 오픈소스 기반의 그 MCP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뭐 저희가 뭐 최근에 이제 쓰는 MCP 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다트 사이트 아시죠? 그 기업 공시정보가 올라간 다트 사이트에 그 기업 공시정보 기반으로 기업 재무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API가 있는데, 그것도 다 MCP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엠노의 3년간 매출 실적 분석 이런 것도 다 됩니다. 간단하게.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관리 기능인데, 어쨌든 이게 에이전트 같은 경우도 결국 LLM을 통해서 뭔가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LLM한테 전달할 당연히 프롬프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프롬프트 매니저먼트를 따로 만드는 컨셉은 어쨌든 이게 하나의 유즈 케이스랑 결합이 될 때, 야, 나는 이 유즈 케이스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싶어. 근데 그때 사용할 LLM API는 어떤 API를 써야 되고, 요거는 RAG인지 아니면 뭐 에이전트성인지 아니면 단순 챗인지 뭐 이런 그 유즈 케이스의 성격을 규정해주고, 그다음에 LLM에 대한 파라미터까지 설정해주는 약간 이제 사용자가 직접 핸들링해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발자분들이 다 그냥 하드 코딩 해놓게 되면 사실 나중에 사용자나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걸 조정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SRM 솔루션을 실제 사용하신 사용자나 파워 유저나 관리자가 직접 이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다 바깥으로 좀 빼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툴콜링을 기능인데, 이건 MCP가 나오기 전에 이제 저희가 썼던 기능이라서 요즘은 쓰진 않지만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LLM 커넥터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이제 LLM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오픈 AI 쪽의 챗GPT가 됐든 코이어 쪽 LLM이 됐든 뭐 퍼플렉시티가 됐든, 그 다음에 실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로컬 LLM이 됐든 뭐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 저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LLM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기존의 소스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서비스 자체만 변경하면 알아서 이제 구동이 되니까 이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AG 매니지먼트인데요. 이 RAG가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어쨌든 LLM이 갖고 있는 한계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첨부 문서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색인을 해서 질의를 하는 약간 이런 이제 목적으로 만든 그 개념인데,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RAG에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사용하셨던 그 문서 기반의 이제 RAG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 SRM 내에 존재하는 굉장히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있는 DB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도 끌어다가 RAG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RAG 핵심은 어쨌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변경되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이제 RAG에 색인을 함으로써 최신의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질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증분 색인 개념으로 최신의 정보를 알아서 계속 자동 색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RAG 한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개발자한테 주시고 개발자가 알아서 RAG를 해놓으면 거기다 이제 사용만 하시는 약간 이런 컨셉인데, 저희가 이제 제공해주는 RAG는 사용자나 파워 유저나 관리자가 직접 핸들링할 수 있는 약간 이런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 챗봇 같은데 이제 연결되는 에이전트를 만든다고 하면 어쨌든 에이전트가 모든 사용자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특정 데이터에만 접근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성한 에이전트들을 특정 권한을 이제 컨트롤하는 저희 SRM에 있는 권한과 연결시켜주는 약간 이런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네, 몇 가지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POC를 하면서 했던 몇 가지 유즈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심플한 이제 사례인 거죠. 요거는 이제 그 기업 내 구매 업무 규칙서라고 하는 그 PDF 문서를 기반으로 색인을 한 다음에 구매 업무에 좀 처음이신 분들이 뭐 다양한 이제 질의했을 때 거기에 답변해 준 약간 이런 이제 에이전트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 문서가 아니라 기업 내 트랜지션 데이터에 대고 뭔가 질의를 하는 거죠. 요 같은 경우는 SQL을 가지고 뭐 쿼리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뭔가 비정형 데이터를 저희가 미리 색인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 같은 경우는 툴콜링이나 MCP를 쓰는 건데요. 뭐 현재 진행 중인 계약권 알려줘, 뭐 납기 지원 중인 발주권 알려줘, 뭐 현재 마감된 뭐 RFX 알려줘. 이런 형태로 사용자가 내가 시스템 내에서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투두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들을 조회하고 싶을 때 뭐 툴콜링이나 MCP를 통해서 실제 현황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약간 이런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한 케이스였는데요. 이게 중공업사의 그 EPC사, 중공업 회사의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PDF로 굉장히 복잡한 그 기술 스펙 문서를 이제 들고 있는데 기존의 사용자들이 어떤 특정 사양을 스펙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일일이 그 PDF 문서를 다 일일이 찾아다니는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문서들을 다 RAG로 색인한 다음에 그 색인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SQL을 입혀서 뭔가 질의할 수 있는 약간 이런 이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량 820과 유사한 뭐 BFP 뭐 발주 시점 찾아줬는데 사실은 데이터에는 유량이라는 단어도 없고 820과 일치하는 데이터도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실제 유량이라는 건 어차피 플로우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RAG로 이제 인베딩해서 RAG로 해결이 되는 문제이고 820과 유사하냐는 거는 이제 SQL 쿼리를 만들어서 820과 가장 근사한 데이터를 찾는 약간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도 RAG와 텍스트 투 SQL을 접목을 하면 좀 풀 수 있었던 약간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건 RFX의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자가 실제 업체들이 투자하는 그 RFX 정보에 대해서 사용자가 질의해서 결과를 이제 탐색하는 약간 이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는 텍스트 SQL로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복잡한 RFX 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는 멀티턴으로 이제 사용했던 약간 이런 케이스였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MCP를 입혔던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다트라고 하는 외부 이제 기업 공시 정보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실제 여기다가는 그 에이전트에다가 그냥 다트 MCP를 붙여주고 뭐 질문을 하는 거죠. 엠노 3년간 재무실적 알려줘. 근데 이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얼마 걸렸을까요? 저희가 이거 만들 때 한 5분 걸렸습니다. 실제 이 에이전트를 만들 때.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MCP를 더 붙여보는 거죠. 실제 다트가 아니라 네이버 검색할 수 있는 MCP도 붙여볼까? 이제 붙여보는 거. 그러면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거죠. 그럼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엠노의 최근 3년간 매출 손익과 최근 뉴스 기사를 기반으로 이 기업의 기업의 성장 전망을 평가해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기업 공시정보 매출 손익 쭉 분석해주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최근 기사들 검색한 다음에 그 결과를 취합해서 사업 전망에 대한 내용들을 쭉 알아서 평가를 해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MCP를 연결했을 때 해볼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이 있는 이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구매 관점에서는 저런 걸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특정 담당자가 내가 매번 공급망 리포트를 되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 공급망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내부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만든다. 그러면 그 내부 정보 접근할 수 있는 MCP를 만들어서 실제 에이전트를 만들어 놓게 되면 공급망 리포트 만드는 것도 충분히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 액션 로그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제 에이전트가 어떻게 지금 동작하고 있는지를 실제 이제 모니터링, 트레이싱을 해보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다음 영상에서 나올 그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그 PR을 받아서 RFX를 자동 생성하는 이제 이런 유즈 케이스였고요. 요거는 이제 RFX를 진행한 다음에 RFX가 마감이 되면 담당자가 업체들 투자한 정보들을 쭉 보고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될지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가격 정보가 중요한 경우는 가격만 가지고 평가를 하거나 또는 평가 따른 그 RFP라고 하면은 업체의 어떤 퍼포먼스 평가라든가 뭐 시정 평가 정보라든가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가격 플러스 비가격 정보를 취합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조차도 에이전트한테 맡겨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일단 이제 find 그 RFX 비드라는 거는 첫 번째 얘가 그 얘한테 명령했을 때 얘가 이제 하는 행위를 보면 트레이싱을 해보면 업체가 투자한 정보를 일단은 이제 수집을 합니다. 업체 뭐 3개 업체가 투자했다고 하면 3개 업체가 투자한 정보를 쭉 이제 찾아온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거는 그 3개 업체에 대해서 그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했던 정보를 쭉 땡기는 것 같습니다. 평가 정보를 쭉 땡겨오고 마지막으로 땡겨오는 거는 업체의 시험평가 정보를 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업체 선정 사유를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 보면 이 과정이 끝나면 담당자는 또 품위를 쓰시거든요. 업체 낙찰자 선정 품위에서 우리는 이 업체를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겠어요라고 이제 품위를 쓰시게 되는데 그 품위 쓰는 것도 당연히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사례를 가지고 약간 실제 돌아가는 움직이는 형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화면상에 잠깐 나오긴 했지만 구매 업무 규칙에 대한 아마 지배하는 겁니다. 저희 솔루션에 이렇게 아래 그 밑에 챗봇이 항상 떠 있습니다. 잠재업체와 뭐 정지업체, 잠재업체 차이를 뭐 비교해서 표를 정리해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RAG를 통해서 검색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이렇게 만드는 이런 컨셉입니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검색하는 거죠. 실제 일본 소재 스테인리스 아마 스틸 업체, 샤프트 업체 찾아주라고 했는데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는 일본이라는 단어도 없고 스테인리스 샤프트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아마 다 영어로 되어 있는 정보일 텐데 알아서 다 찾아줍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SRM에 있는 다양한 투두 리스트, 현재 진행 중인 현황들을 이제 조회할 때 쓰는 툴콜링이라든가 MCP를 활용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들 빨리 찾아서 해당 업무를 빨리 진행하고자 할 때 쓰는 업무들이죠. 지금 일일이 원래는 메뉴를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는데 챗봇에 물어보면 되는 약간 이런 이제 기능인 거죠. 진행 중인 입찰권 알려줘 뭐 이런 아이디어. 여기에 이제 MCP를 붙이는 거죠.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엠노 3년간 매출 손익과 최근 뉴스를 기반으로 사업 전망 평가해줘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3년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현재 날짜가 언젠지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치 디스클로저라는 적은 기업 공시정보를 찾는 겁니다. 3년 동안의 기업 공시정보를 찾은 다음에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그 정보를 취합을 하는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쭉 취합해서 뉴스 정보 요약한 거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오토메이션이죠. 이게 이제 오토 RFX의 기능입니다. 이제 이건 시연 때문에 저희가 버튼 클릭하게 해놨는데 버튼 클릭도 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머신러닝 API인 그 유사 아이템 검색하는 그 MCP를 호출해서 유사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찾은 다음에 레퍼런스 RFX를 스스로 찾습니다. 찾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지금 클릭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찾아서 실제 작성된 이제 RFX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 여기에는 마감 일자라든가 업체 납기 일자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다 계산해서 세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감된 투차리 종료된 이제 RFX 건을 가지고 업체 산정 사유를 자동으로 이제 작성해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 투철 정보를 이제 읽어오고 3개 업체 투철 정보를 읽은 다음에 업체 평가 정보와 시험 평가 정보를 가져와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업체 선정 사유를 작성해서 여기다가 쭉 채워줬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유즈 케이스 사례를 보셨는데 이제 보셨겠지만 저희가 생성형 AI 또는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과연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딱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챗봇이나 이런 게 없어도 업무는 하실 수 있잖아요. 크게 뭐 그게 없다고 해서 내가 업무 생산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나 뭐 굉장히 우리에게 큰 밸류를 준다라고 사실 체감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오토메이션 AI 컨셉으로 가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쨌든 사용자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일일이 뭔가 정보를 취득하고 클릭해가면서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해야 되는 업무 자체를 이런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자동화를 한다고 하면 사실 그 자체는 굉장히 큰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비용적인 효과든 아니면 시간적인 효과든 뭐 현업 입장에서 사실은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내일이 내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현업분이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루틴한 업무 말고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실 업무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굉장히 내가 업무하는 걸 봤을 때 루틴하게 해야 되는 업무들이라고 하면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에이전틱 AI로 대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업무 효율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계획은 이제 이런 에이전틱 AI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 솔루션에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일단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 고객사분들이 에이전틱 AI를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어떤 걸 하실래요? 라고 하면 사실은 선뜻 답변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어가 없으십니다. 잘.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좀 공유해 드리고 그걸 보시면 또 아이디어가 이게 샘솟듯이 솟아나십니다. 실제 저희 경험해보면. 저희 첫 번째 스텝은 실제 그러면 내가 오토메이션 관점에서 에이전트 통해서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지? 라는 걸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첫 번째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IT 부서나 저희 같은 솔루션 벤더에게 우리 에이전틱 AI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돼? 라고 이제 물어보기 전에 내 업무에서 뭔가 에이전트로 대체할 수 있는 업무가 뭐지? 어떤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이런 관점에서 좀 고민을 미리 해주시면 나중에 실제 과제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서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에이전틱 AI의 단계가 아직은 조금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에이전틱 AI는 싱글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 하나를 가지고 이제 뭔가 문제 해결하는 건데 사실은 에이전틱 AI의 궁극적인 방향은 멀티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멀티 에이전트는 SRM 내에서도 다양한 에이전트끼리 서로 협업하도록 뭔가 컨트롤하거나 또는 SRM 에이전트와 ERP 에이전트와 SCM 에이전트가 서로 협업하면서 뭔가 최종 목표를 달성하게끔 하는 게 에이전틱 AI의 최종적인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안에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준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구매 관점에서 이 에이전틱 AI를 구매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아마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아마 내년도 이 리얼 서밋에서 저희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이제 구체화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시 20분까지인데 딱 3분 남았네요. 네, 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